자, 오늘은 그래마 인사이드 레벨 1에 나오는 관사 파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앞에까지는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요걸 했었고, 오늘은 그 다음 파트에 이어지는 관사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관사라고 하는 거는 영어에서만 이제 적용되는 거다 보니까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조금 어렵게 접근하는 파트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어를 쓰고 어떤 경우는 뭐 더를 쓰고 또 어떤 경우는 얘를 써야 되고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개념을 막 길게 설명하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책에 있는 내용으로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관사라고 하는 것의 종류는요. 지금 A에 나오는 부정관사하고 B에 나오는 정관사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 부정이란 말과 정이라는 말의 차이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것. 정해지지 않은 어떤 거를 표시할 때는 보통 이제 부정관사를 쓰게 되고 그럼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범위가 어떻다는 걸까요? 범위가 많다. 범위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통 어나 언이라는 표시가 이렇게 나오게 될 때는 이제 여기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뭐 특정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뭐 개수로는 한 개,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또는 뭐 종족 대표, 뭐 아니면은 뭐뭐마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셀 수 있는 일단 대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일단 우리 앞에서 배웠던 셀 수 있는 명사들 있죠. 셀 수 없는 거 말고 셀 수 있는 명사들만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걸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라고 나와 있죠. 복수형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나 언을 쓴다라고 얘기하는데 발음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는 A,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는 언을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발음이에요. 발음 뭐가 아니라 철자 스펠링이 아니라 발음이 이제 자음이냐 모음이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모음으로 얘기하는 알파벳의 가장 대표적인 게 A, E, I, O, U 요게 일단 대표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발음이라 그랬잖아요. 발음으로 만약에 쓸 것 같으면은 아, 에, 이거 둘 다 포함이에요. 상관없어요. 이, 오, 우, 얘네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소리가 났을 때. 그러면 철자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발음으로 생각했을 때는 요 철자 중에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요 유인데요. 이 유 같은 경우에 universit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대학교란 뜻이거든요. 또는 대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얘는 지금 발음이 지금 어떻게 돼 있었어요? U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쌤이 발음할 때 아, 에, 이, 오, 우, 어만 얘기했지 야, 여, 요, 유 이건 안 집어넣었어요. 이게 국어랑 영어의 차이점이에요. 아시겠죠? 보통 우리가 야, 여, 요, 유 이런 것들은 영어 발음 철자가 뭐 야, 뭐 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이 되는데 여기 Y는 우리 국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게 모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영어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보통 반모음 또는 반자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 모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는 자음이란다. 모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시간이라고 나타내는 hour하는 단어도 hour이라고 안 하고 지금 hour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가 시작이 어떻게 돼요? a로 시작한단 말이야. 그렇게 들어갔을 때는 어를 쓰는 게 아니라 on을 써줘야 돼. 왜? 발음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조금 보너스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자, 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셀 수 있는 명사에 해당되는 거죠. 왜냐면 북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럼 북이라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만약에 책은 책인데 조금 흥미로운 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에다가 interesting 요거를 딱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 I가 지금 E로 발음이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의 A는
on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book으로만 보게 되면 book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중간에 이렇게 모음 발음이 되는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어가 아니라 on으로 바뀐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정관사 밑에 보니까 특정하지 않은 하나를 나타낼 때 막연한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하지 않은 그냥 막연한 하나. 저는요 티셔츠 사러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a shir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영어권에서는. 그 다음에 하나라는 개수 한 개, 즉 원의 의미를 가질 때도 요 부정관사 어를 씁니다. 그래서 a book, I have a book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책 하나 가지고 있어. I have one book, 나 책 한 권 가지고 있어. 둘 다 같은 의미긴 하거든요. 다만 이 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범위가 조금 넓으냐 좁으냐 이런 개념은 좀 참고로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뭐마다라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뭐뭐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단위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week라든지 아니면은 뭐 day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죠 year이라든지 아니면 month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뭐 일주일마다 또는 하루마다 또는 1년마다 또는 한 달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드시 요 앞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횟수가 들어가요. 뭐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뭐 한 달에 세 번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식의 내용이 이렇게 쓰인다 하는 거. 그래서 부정관사는 일단 발음 체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어냐, 언이냐 이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쓰이는 용도는 이런 식으로 간다 하는 거.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부정관사에 대한 얘기라면 자, 이번에 정관사는요. 자, 아까 부정관사 내가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거라 그랬죠. 거기서 부자를 뺐어요. 근데 부자가 아닐 부자란 말이야. 그러면 정자가 정할 정자니까 이번에는 정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쓸 때에 정관사 덜을 쓰는데 요거는요. 일단 앞에 언급되었거나 정황상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황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공간에 문이 지금 있어요. 저기 한 개가 딱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날씨가 되게 더워. 그래서 야, 문 좀 열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문이 지금 저기 한 개밖에 없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도 어떤 문인지를 알아요. 이런 정황이 있을 때 open a door가 맞습니까? open the door가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서로 문이 어떤 문인지를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open the door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만약에 문이 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사방에 문이 다 있다 칩시다. 뭐 이렇게 벽 있는 게 다 문이야. 다 문인데 뭐 글을 읽었겠지만은 자, 문 좀 열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러면은 이때는 open the door이 맞을까요? open a door이 맞을까요? 이때는 open a door이 맞죠. 왜냐면은 문 좀 열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문인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야. 들은 사람도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는 게 아니라 물음표를 뿅뿅뿅 거리면서 어느 문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쪽 문 이렇게 얘기하면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창문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보통은 대화하는 서로 간에 어떤 문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정한 것을 나타낼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나는 지난밤에 영화 하나를 봤어. 근데 이 영화라는 걸 딱 정해놨죠. 근데 여기는 지금 어라고 썼어요. 근데 그 다음 할 말이 그 영화는 훌륭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앞에서 언급된 것을 다시 똑같은 그 영화라고 얘기할 때는 어가 아니라 더가 들어간다 하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an I use the computer? 칸데 발음이 좀 구수했죠. 영국식 발음하다 보니까 Can I use the computer? 이렇게 들어가는데 컴퓨터를 내가 사용해도 되니 하는데 지금 만약에 요 정황은 어떤 거예요? 이 공간에 컴퓨터가 한 개가 있을 때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 컴퓨터가 막 30대가 딱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돼. 컴퓨터 잠깐 좀 써도 되니? 그러면은 Can I use a comput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별표 치세요. 명사 뒤에 수식어구가 있어서 가리키는 대상이 분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런 경우는 자, 꽃들은 꽃들이에요. 근데 어디에 있는? 내 정원에 있는 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꽃들이 무조건 이제 꽃은 사실 사방팔방에 다 있으니까 이때는 굳이 flowers를 그냥 써도 되는데
뒤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원에 있는 꽃들이라고 장소 제한을 둔 거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방 안에 있는 꽃들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더를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뒤에 수식어, 그러니까 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뒤에 말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대부분은 더를 쓴다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유일한 것을 얘기할 때 왜 이거 유일한 것은 왜 더를 쓰느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태양. 만약에 태양에 더가 안 들어가게 되면 세상에 태양은 2개, 3개가 존재하는 건데 그럼 우린 더워 죽겠죠. 그죠? 달도 만약에 3개, 4개 있으면은 이거는 밤이 돼도 억수로 밝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이 여러 개가 있다. 상상 안 해봤습니다. 지구가 여러 개가 있다. 이래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걸 얘기할 때는 그렇게 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 매체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더 다음에 일부 매체. 자,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the internet. 인터넷의 어떤 사이트, 특정 사이트를 생각하시면 되고, the radio. 라디오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그 뭐 KBS냐, KBS 라디오냐, MBC 라디오냐, SBS 라디오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딱 지칭해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the movies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러 간다, 그럼 특정 영화를 보러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 한 번씩은 쓴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TV를 볼 때는 watch TV라고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집에는 TV가 한 대가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유일한 건데 그러면은 더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도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라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주의사항으로 참고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악기 이름. 악기 이름 뒤에는 반드시 더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바이올린은 물론 색깔 다르고 뭐 디자인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어도 기본적인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 다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유일한 것들이라고 다 얘기를 해서 악기 이름 앞에는 더를 쓴다 하는 거, 이런 것도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볼게요.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자, 그러면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첫 번째, 식사 이름 앞에. 우리가 보통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이거 얘기할 때 보통 더를 집어넣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이럴 수는 있죠. 나 어제 윤영이랑 저녁 먹었는데 아우 그 저녁 식사가 너무 좋았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때는 물론 더를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보편적으로는 식사 이름 앞에는 나 아침 먹어, 나 점심 먹어, 나 저녁 먹어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뭐 이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보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를 잘 쓰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차라리 그때는 뭐 the food 아니면 the dish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려야 돼. 나 그 저녁 먹었는데 그때 저녁 때 먹었던 그 음식이 되게 맛있었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운동 경기 이름 앞에도 더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야구라는 종목의 특징과 그 다음에 축구라는 종목의 특징과 테니스라는 종목의 특징은 딱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구 같은 경우는 9명의 선수가 나와야 되고 타자, 투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축구도 11명이 경기 뛰고 테니스는 2명 또는 복식이면 4명 기본적인 룰이 딱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더를 딱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더를 쓰게 되면은 다른 종류의 어떤 축구나 야구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물론 축구 같은 경우에 뭐 미식축구, 뭐 풋볼 이거하고도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룰은 운동 경기 앞에는 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y 다음에 교통수단을 얘기할 때도 보통은 by bus, by taxi, by train, by email 이렇게 얘기하죠. 막연하게 그냥 쭉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뭐 나는 그 버스를 타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버스가 예를 들어 356번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럴 경우는 조금 차이를 둬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더를 쓰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소가 본래 목적으로 쓰일 때, 자, go to bed, 나는 침대에 간다 하는 말은 침대의 본래 목적이 뭐죠? 자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I go to bed 이렇게 얘기하고, go to school 가는 것도 등교하다. 학교의 본래적 목적은 급식 먹으러 가는 거다. 이게 아니고요. 공부하러 가는 거죠. 그죠? 학교의 목적은 학생이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go to church라고 하게 되면 교회의 목적은 뭐죠? 예배 보러 간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go to 다음에 더를 넣고 school을 썼다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아닐 것이고, 설령 자기가 다니는 학교라 하더라도 등교 시간에 가는 게 아니라 뭐 주말에 뭐 책 가지러 갈 때
이럴 때 그럴 때만 우리가 보통 쓴다. 이때 더를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볼 일이 있을 때 본래적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갈 때는 더를 쓴다 하는 거.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요 영상을 이제 정리를 하고 밑에 잠깐 내려가서 보면은 자 그래서 이게 더를 넣냐 어를 넣냐 뭐 이걸 얘기하는 건데 1번은 지금 보니까 I can play 다음에 뒤에 violin이 나오죠. violin이 나오니까 이건 악기 이름이라서 요거는 더를 넣어줘야 되고요. 자 I usually have lunch with Steve 하는데 스티브와 함께 점심을 먹는다 했는데 아까 음식 명칭에는 더가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필요 없음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설명을 토대로 해서 이제 밑에 것들을 한번 쭉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올리면 요거 뒤에 문제 마찬가지 풀기 바랍니다. 아시겠죠?